안녕하십니까. 마이엠 수학학원 고등관 고3 및 논술 담당하고 있는 김호연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제 변화한 수능 출제 경향이라고 해놨는데 선택 과목에 비해 공통 과목의 비중이 커졌다.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예전에 이제 이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과 기준으로는 1번부터 30번까지 현재 기준 수학 1, 2, 확통, 미적, 기하 요 5과목의 문제가 다 섞여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1, 2에 대한 내용이 한 절반 이하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고 이제 확통, 미적, 기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이제 공통이라는 게 수학 1, 2를 얘기를 합니다. 수학 1, 2가 76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택 과목 지금은 이제 확통, 미적, 기하를 다 보는 게 아니고 하나만 선택해서 가는데 그 한 과목이 24점의 배점밖에 안 돼요. 추가적으로 이제 모의고사가 전체 30문제 중에 4점짜리가 13문항이 있는데 그 13개의 문항 중에서 공통 과목에서가 10문제가 나오고 선택에서가 3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2 과정에서의 중요도가 조금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킬러 문항의 수가 줄어들었지만 4점 문항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쉬운 4점짜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제 문제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런 문제집도 있었잖아요. 이제 어삼쉬사, 그래서 어려운 3점, 쉬운 4점. 여기까지를 극복을 하고 나서가 이제 진정한 고3 수험 생활이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2점, 3점 문항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수한 학생들은 다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됐는데 4점짜리 문항 13개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처럼 쉬운 4점의 느낌이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이 정도 나오고 나머지 4점들의 문항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점수 등급 컷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이과 기준으로 수능에서 1등급 등급 컷이 한 92점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에는 이제 어제 발표난 결과에서는 미적분 기준 이제 84점 이렇게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형화되었던 유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음. 요거는 대충 아시죠? 올해 이제 유물 모의고사가 끝나고 살짝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아닌 핑계를 좀 대자면은 제가 항상 고3 교재를 만들어서 쓰는 입장인데 지금 저 3번째 때문에 너무 바빠서 PPT가 조금 대충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형화되었던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그냥 전반적인 난이도 1번부터 30번까지 봤었을 때 지금 보는 1번 30번에 비해서 좀 어렵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물론 뭐 쉬운 4점짜리가 있기는 했지만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지금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높게 출제가 됐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정형화되었던 유형이라는 게 지금 학생들은 학년 때가 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미적분 기준으로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문제라든지 무한등비급수 도형 문제 요 두 개 같은 경우가 번호까지 27번이랑 29번에서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 그냥 고정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올해는 6월이랑 9월이랑 수능까지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바뀌는 와중에서도 이게 시험지를 만들고 수능을 출제를 한다는 게 사람이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또다시 또 새로운 특징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객관식 마지막 공통과목 객관식 마지막 15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총 7번의 모의고사 학평 포함해서 다 했었을 때 이제 수학 1의 수열 단원이라고 있는데 그 단원에서 특정 항을 찾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든지 그리고 6월, 9월이랑 이번 수능에 22번이 좀 말이 많기는 했지만은 6월, 9월이랑 이번 11월 수능까지 22번 문항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문제 이제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개념 및 정의를 조금 다르게 풀이를 해놓고 그거를 해석해서 찾아가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이제 유형들에 조금씩 적응을 해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이전에서 정형화되었던 걔네들처럼 공식화돼서 우리가 여기서는 대충 이런 문제, 저기서는 대충 저런 문제, 이게 지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상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0번을 풀 수 있냐 없냐가 얘가 진짜 잘하는 애냐 그냥 적당히 잘하는 애냐 요게 좀 갈렸었는데
올해 6월, 9월, 11월 이제 모의평가 기준으로는 30번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준 킬러 정도. 그러니까 내신 1, 2등급, 모의고사 평소 때 한 1, 2등급 정도는 나오는 학생들이면 무난하게 풀 법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대신에 이제 선택 과목이 23번부터 30번까지인데 29번, 30번 두 개만 단답형이거든요. 그리고 28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걔는 올해 1년 내내 다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약간 킬러 문제가 28번 쪽으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객관식에서는 28번, 단답형에서는 이제 공통 과목 22번. 옛날에 이제 21번, 30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입 지원 전략. 아직까지 가장 좋은 입시 전략은 수시 모집 전형이다. 이게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3년 내내 내신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제 가장 큰 시험인 수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부담이 훨씬 적게 가져갈 수 있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지금 올해 수능을 친 친구 중에서 제가 1학년 때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인데 명문고에서 내신 1.0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3년 내내. 그냥 모든 성적표가 등급 다 1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강명고에서도 한 1.2 정도 되는 이 친구들. 그 친구들은 지금 수시 모집을 의대랑 약대로만 싹 도배를 해놓고 최저 맞춘 다음에 놀고 있어요. 기분 좋게.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쓰면 됩니다. 어쨌든 걔네들은 못해도 약사는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 편하게 남들보다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고, 대부분 이제 의대학 때는 이게 수능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성적표가 1만 다 도배가 되어 있어야 돼. 수능 성적표에서. 근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권으로 가더라도 한 3합 4, 5 좀 낮은 데는 뭐 3합 6까지. 3합 6이라는 게 뭐 국영수 전부 다 2등급만 받아도 되더라. 조금 속편하게 갈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친구들은 내신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그래도 대학 진학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싶습니다. 그 조금 다른 얘기로 세긴 텐데 그 예외인 학교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진성고가 지금 3학년 친구들 진성고가 내신이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희 반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52점을 받았던 친구가 2등급 1등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어제 수능 봤다고 연락 왔는데 수능 성적표에는 등급이 1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이제 내신을 놔줘야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정시 쪽으로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1, 2학년 과정에서 내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은 정시랑 논술 전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게 그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보게 되면은 내신 좀 관리 좀 안 하고 특정 과목의 점수가 너무 낮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 라고 했을 때 쌤 저는 정시로 대학 갈 거예요. 이런 친구는 100명 중에 99명이 그냥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네. 그냥 하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냥 미루려고, 3학년 때까지 미루려고. 그거 지금 전과목, 특히나 국어랑 수학에 대한 수능 대비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능 대비라는 거는 이제 고2 학생이시거나 아니면 고2 학생 이제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다다음 주에 치는 12월 모의고사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2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실제로 내년 돼서 6월 모의고사랑 내년 이제 고3 6월 모의고사랑 비교를 하게 되면 등급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수능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적이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재수생들, N수생들이었는데 N수생들이 막 무슨 뭐 남해해양대 이런 데 다니는 뭐 오징어 심리학과 다니는 학생이 제주대학교 감귤학과 갈 거예요. 이러고 재수를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체적으로 나는 정말 서울대가 가고 싶은데 1점 차이로 연고대밖에 못 갔어. 좀 말이 이상한가? 그런 학생들 위주로 이제 재수를 하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모의고사를 일단 먼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내년 6월까지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확실하게 내신 점수 딱 펼쳐놓고 6월 모의고사 점수 펼쳐놓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특히 국어랑 수학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지금 영어 같은 경우가 변별력을 조금 많이
이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제 뭐 특정 학교 같은 경우가 뭐 영어가 1등급이면 100점, 2등급이면 98점, 3등급이면 94.5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사실상 그 점수대가 수학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추게 되면은 3등급이 1등급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 국어는 요새 약간 라이징스타 느낌이더라고요. 한동안 조금 가라앉았다가 요즘에 국어가 변별력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수학은 뭐 항상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국어랑 수학에 대해서 모의고사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시 쪽으로 가는 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가 있고 수학 효과의 모의고사 등급이 2, 3등급 이내인 학생들은 수리논술 전형 여기서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해당이 되냐면은 내신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모의고사 수학이 한 2, 3등급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을 수시 모집의 원서를 그냥 버리는 건 아깝거든요. 이게 기회의 절반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겠다 싶은 학교의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논술은 실패하게 되면은 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모의고사가 나오는 상황인데 수시 모집의 원서를 안 쓰는 게 아까워서 이제 쓰는 친구들은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모의고사 정도 대비를 했었을 때 그냥 라인으로 말씀드리면 국승세단 요 정도 라인을 말씀을 이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요 정도 요즘 논술 출제 경향 자체가 어려운 모의고사 다정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따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그 정시 쪽으로 파고 정시를 치고 나서 이제 논술 전형의 시험을 응시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예상보다 너무 수능을 잘 봤어요. 그럼 뭐 안 가도 되는 거고. 실제로 올해도 이제 수능을 친 다음 날에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성적표 이제 가채점 걸 가지고 와서 점수 막 계산을 했는데 이 친구가 건국대 수학과를 논술을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들이밀더니 쌤, 저 이 정도 점수 받아왔는데 논술을 보러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열심히 계산기 돌려가지고 지원 가능한 대학을 봤더니 그 친구가 고려대 수학교육과 정도는 갈 만한 성적을 받아와서 제가 한 대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납치되기 싫으면은 가지 말라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보험용으로 하나 들어놓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수학 구조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2점, 3점이 다 해서 17문제에 48점 그리고 4점 문항이 52점에서 52점 13문제 이렇게 있고 뭐 공통 과목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를 살짝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음에 나올 고3 커리큘럼 요 내용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YM에서 진행하는 고3 수업 같은 경우에 1, 3의 5월까지 밑에 4월이랑 6월은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1, 3의 5월까지는 고등수학 1, 2의 교과의 전체적인 복습 및 수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해법에 대한 연습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학원 일을 시작하지 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10년 넘게 꽂혀있는 부분이 저기예요. 속해법.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과정상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 굉장히 무기가 될 만한 애들이 많아요. 제가 정리해놓은 걸 다 하니까 책 한 2권 정도 지금 나올 정도로 양이 많은데 저는 그냥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학생들이 남들은 막 15줄, 20줄씩 걸려서 푸는 문제를 저한테 배워서 가는 학생들은 2줄 만에 풀어서 애들이 풀고 나서 저한테 오 이런 되게 그 오라는 말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1, 3부터 5월까지의 목표를 크게 잡지는 않을 겁니다. 1, 3부터 5월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야매다고 이제 속해법에 대한 연습이랑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서 요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는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 2점, 3점짜리 문항을 틀리면은 절대로 안 된다. 네. 2, 3점짜리에 대해서 전부 다 앞으로는 죽어도 안 틀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요 2, 3점짜리가 다 맞는다가 상징을 하는 게 뭐냐면은 48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의 4점 문항 중에서 솔직히 2, 3점 다 맞는 학생이 4점짜리를 다 틀리진 않을 거잖아요. 하나 맞으면 그때부터가 수능 기준 4등급이 시작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3개 정도 더 맞췄다? 3등급. 그러니까 1, 3, 5월까지 했었을 때 한 3등급 선에서 출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올해 저희 반에 수능 본 학생들 중에서
2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이 3등급 이하를 받은 학생보다 많아요. 이 과정대로 따라가는 게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가장 베스트인 결과물 같아서 그렇게 하고 4월, 6월 같은 경우에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또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죠? 쌤 저는 정시만 볼 건데 내신 대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고3 때 하는 내신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과 학생들은 미적, 문과 학생들은 확통.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괜찮죠. 이제 이과 때 확통이랑 미적을 둘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둘 다 이제 학교에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만 할 거니까 미적만 하면 되긴 한다 그죠. 근데 그냥 공부하라는 의미로 그냥 학생들한테 장난식으로 얘기는 하긴 해요. 네 옆에서 문과 친구 대학 잘 가면 배 아프지 않냐고. 너도 학통 잘 봐서 앞뒤 좀 막아보라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신 대비를 해서 이제 4월, 6월 달에 진행을 할 거는 이제 미적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기본 유형을 다잡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공통 과목에 대한 감각 유지.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미니 모의고사 1회차에 이제 15문제짜리 시험지를 올 때마다 풀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선택 과목에 대한 복습 및 심화 학습인데 요거는 그냥 1, 3월에 진행하는 수학 1, 2의 미적분 버전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9월까지 하면은 이제 어지간한 사전문항까지 접근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제 잘 따라온 학생들은 이제 딱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거니까 10월, 11월에 전체 범위 실전 연습.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왠지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쓰기 싫어가지고 제가 항상 만들어서 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월, 11월 그래서 한 6주 정도 동안 한 16회분 정도 풀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치고 가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 적어놓진 않았는데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었다가 파일을 통째로 수정을 한 게 생각보다 어제 나온 결과 자체가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 모든 입시학원들이 예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게 나와서 그러니까 저희 좀 메가 학원이 있다 그죠? 메가 학원에서 예상을 했었을 때가 이번에 미적분 1등급 것이 81, 2점 그리고 확통 1등급 것이 91, 2점 그리고 기하가 88점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 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미적분이 84, 확통이 88, 기하가 82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미적분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미적분학 책의 첫 번째 페이지 딱 열어보고 수학 2의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어보면 그냥 단원명이 똑같거든요. 그냥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이제 다항함수에서 초월함수로 조금 이제 꼬아놓은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막 개념을 공부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확통 같은 경우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막 고3 때 그거를 죽어라 파고 있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아까울 것 같고 기하는 약간 선택받은 분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한 문제가 이제 단원명 말씀드린 삼수정리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 한 문제 자체가 그냥 못 풀게 돼요. 물론 푸는 학생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냥 4점을 까고 시작을 하는데 원점 특허시 2점이 낮은 게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수학 2를 잘 이수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 미적분을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 지역의 유명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 미적분반이 전부 다 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러면 이제 다 미적분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걸 모두가 인정을 하는 분위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서 정하되 가급적이면은 수학 1, 2의 연장선에 있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감사합니다.